좋은 대학을 가는데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대체 뭔 소리야? 세상에, 뭐 저런 나쁜 인간이 다 있어. 안녕하세요, 분다 강쌤입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주로 화를 내시는지 알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몇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번이 책 읽기, 2번이 영유, 3번이 수능 1등급 안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읽기보다 중요한 것이 주요 과목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다른 책보다 사회과학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과학 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루어두고 있다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왜 미루었냐면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준비가 아주 많이 필요해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더는 못 미룰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로드맵이 잡히실 거예요.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으실 내용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2번, 3번만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 번은 편하게 들으시고 2번째부터는 집중해서 제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회과학이라는 과목이 대입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왜 이 과목을 황금열쇠라고 하는지, 이 과목들을 잘하면 실질적으로 대입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회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입에 대한 아주 짧고 굵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입은 여러 전형이 있지만 현재 크게 보면 2가지의 전형이 있어요. 1. 정시. 수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시는 학교 내신 성적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수능 성적으로 현재 가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수시. 수시 전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3가지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교과목 외의 다른 활동인 비교과도 비중 있게 봅니다. 논술은요, 일반적으로 학교 자체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이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무척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짜라란. 오랜만에 목차가 나왔죠? 여러 번 반복드린 이야기지만 독서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해야 하는 부분이죠. 다만 독서를 강요하거나 특정 교재를 선정하여 반드시 이것을 봐야 한다고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부정할 뿐입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유명 신문사 기자들이 수능 국어를 풀어보는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비문학 지문을 와장창 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직업이 기자인 분들이 독서를 덜 했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 읽기와 국어 성적 큰 상관없습니다. 필동 리스트, 권장 리스트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대입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좋은 독서 습관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앞서서 대입을 생각한다면 사회과학 같은 과목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입시에 위와 같은 과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의 정식 명칭은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 즉 수학을 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말이죠. 대학에서는 고등까지와 달리 전공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각 전공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제각각 다르고 원서를 봐야 하거나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우리나라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공부의 기본적인 글이 되는 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그리고 대학에서 수학하는 내용들은 전공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학하는 내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고등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능에서 국어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국어라는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수능 국어는 다른 과목과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과목은 그 과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과목 공부만 잘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어는 우리가 떠올리는 교과 과목인 국어, 그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을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수능 국어 영역은 실제로 법, 철학, 경제, 역사,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지문이 나오고요. 이 내용을 시험장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들은 우리가 국어 교과서로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과도 다르며 바로 이 부분을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매년 무너지는 것은 비문학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탑10을 매해 뽑아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비문학에서 70%, 80%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과장을 보태면 수능 국어는 비문학의 운명이 달린 거죠. 이렇게 매년 비문학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해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로 책 읽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를 위해서 책 읽기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어요. 수능 국어의 본질은 과목별 수학 능력이고 이것에 대한 답은 책이 아니라 교육 과정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문학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국어 교과서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다양한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준의 배경 지식이나 읽기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2023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학습 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여기서 독서란 우리가 국어에서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의 수준과 범위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교육과정 밖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안에서라면 폭넓게 배경 지식을 물어볼 수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비문학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비문학 읽기 능력을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사회와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에는 철학, 경제, 역사, 지리, 정치, 법,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지식들이 수록되어 있고 해당 학년의 지식을 잘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학기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년별 사회과학 교과서는요, 그 어떤 권장도서나 필독서보다 방대한 양질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은 안전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수능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수능 및 연계교재의 재심과 문제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어가 아닐 겁니다. 국어보다는 과학, 사회교과와 더욱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과 학생들도 위의 과학 문제들은 쉽게 풀어내고 고등학교까지 내신 국어 성적도 좋고 책도 많이 읽은 문과생들은 위의 과학 문제들을 무척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사회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보았지만 주요 과목 교과, 국영수 가사의 내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비문학에서 문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독서를 아주 많이 했지만 비문학을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러한 이유로 어떤 책 100권보다 사회, 과학, 교과의 내용을 열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문학은 사회과학만 잘하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목들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튼튼한 배경 지식, 독해 능력, 사고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전형에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어 문제를 푸는 훈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도 상세히 세워드릴게요. 자, 고1까지는요, 사회과학 내용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2까지는 대수능 기출 5년치를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고3까지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시면 비문학만이 아니라 논술, 구술, 면접까지 확실히 잡히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학습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 깊어지죠. 대수능 기출을 통해서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한 충분한 훈련도 됩니다. 이후 고3 때 EBS를 학습하게 되면 배우는 대로 착착 쌓이게 되죠. 저희 학원에서도 대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시, 즉 수능 국어와 사회과학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수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를 위해서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더 당연한 얘기니까 이것은 다루지 않을게요. 수시의 다른 전형인 대입과 구술 면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논술이나 면접을 떠올리면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것을 떠올리죠. 하지만 대입 논술과 면접은 글짓기나 말 잘하는 것과 큰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의 지필고사와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또한 특별한 전형이 아니라면 면접도 생각하시는 면접과 많이 달라요. 자신의 생각과 포부 등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주요 과목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주고 일정 시간을 준 이후에 이에 대해서 교수 앞에서 왜 이것이 답인지를 칠판에 풀거나 설명을 하는 게 면접이에요. 초등학교 때 흔하게 하는 독서토론 논술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논술 문제와 면접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2022년 대입 연세대학교 인문사회 논술 내용입니다. 총 4개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험이고요. 영어 제시문도 포함되어 있고 수학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이런 제시문들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술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제 의도 및 해설을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논술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사회, 문학, 영어 등의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발췌하였고 고등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죠. 또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영어는 그 의미를 알려주어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과 학생들을 위한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문과생들이 보는 논술도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과생들을 위한 수리논술의 방향은 어떨까요? 자, 제시된 내용은 2022년 대입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수학과학 내용이에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수리논술은 수학과학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역시 책 읽기와는 무관하게 수학과학적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수리논술은 대체로 수능보다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 이상의 수학과학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면접시험은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제 근거 및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아요. 면접 및 구술 역시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부분의 시험들, 수능, 논술, 구술 및 면접 모두 현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 교과서를 잘 활용하는 것은 대입의 모든 전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주요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며 국어, 비문학, 논술, 면접 및 구술 등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 과학,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떤 책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비문학, 논술, 면접 및 구술과 같은 전형들은 책을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들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시험들은 특정한 과목과 관련된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데 이를 위한 학습의 바탕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과목 교과서, 특히 사회와 과학에 있는 내용들로 배경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곱씹어 생각해보고 어려운 부분들은 고민하면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러한 방식을 일찍부터 알아서 초등부터 준비한다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초등 교과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조금만 신경 써서 노력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행만 제대로 이해하면서 나아가도 알아서 차곡차곡 쌓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고등이 되어 시작하려면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일찍부터 잘 다져나가면 힘들지 않으면서도 많은 지식이 쌓여서 별도의 어떤 교육을 더 받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고1까지는 사회과학 교과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는 것이 비문학, 내신, 수능, 면접 그 모든 전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비문학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중등부터 따로 다른 독해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중등 사회, 중등 과학 교과의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시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아끼면서 내신, 수능, 논술, 면접 등 어떤 전형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 주요 과목 교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사회과학 교과서가 실제로 대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렵게 학습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학년의 사회과학 교과의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 참고서, 디지털 교재 등 무엇을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과 과정만 제대로 이해시켜 주세요. 이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면 다른 어떤 공부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강의 끝까지 잘 들으셨나요? 이 인사를 보고 있으시다면 잘 들으신 거겠죠.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왕 고생하셨으니까 실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